안녕하세요. 비커밍 크루 이혜원입니다. 요즘은 대한항공 공채가 진행 중이라 아무래도 대한항공 합격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대한항공에 최종 합격을 했던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비커밍 크루를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의 합격자분들이 계셨지만 오늘은 지극히 평범한 케이스의 합격자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누가 봐도 스펙이 좋고 누가 봐도 이미지가 좋은 분들은 누가 봐도 높은 합격률을 예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스펙이 지원자분들 중에서도 중간 정도에 속하는 평범한 케이스였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합격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분은 합격 당시의 나이가 26살이셨습니다.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26살이면은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닌 많은 편도 아닌 중간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비항공과 출신이셨으면서 학점은 3.5점이었습니다. 어학 성적은 토익 700점대 초반이었고 HSK 4급이 있었습니다. 키는 172cm로 키는 지원자분들 중에서 좀 큰 편에 속했었어요. 봉사활동 경험도 있었고 대외활동 경험도 있었지만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면접 답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외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지원 이력으로는 저비용항공사 실탈, 임탈, 그리고 대한항공 1회 실탈, 2회 임탈, 그리고 1회 실탈 후에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저비용을 포함해서 총 7번 지원만에 대한항공에 최종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이분이 제 수업을 처음 들으러 오셨을 때 고쳐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본인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마주했을 때는 첫째로 눈빛이 좀 강하다, 강렬하다라는 느낌이 과했습니다. 이게 눈웃음을 하려고 하는데 인위적인 느낌이 강해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은 본인의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본인의 얼굴이 익숙해서 본인의 눈웃음이 부담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는 같이 스터디를 하는 스터디원도 쉽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승무원 지망생들끼리 대면대면한 사이에서 그쪽 눈빛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계속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해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습관을 고치는데 꽤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정말 지독한 노력파였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전에 눈빛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완전 많이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목소리 톤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반톤 정도 올려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숨이 찬 느낌이 들었고 듣는 사람도 목소리에서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참 노력파였어서 답변을 막힘없이 준비를 잘 했었지만 답변이 진솔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면접에서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좀 많이 했었고 본인이 답변을 하면서도 스스로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막힘없이 답변을 하긴 했지만 진솔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뭔가 알쏭달쏭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꼬리 질문을 받게 되면은 당황을 해서 답변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말려갔던 거죠. 그래서 저랑 진짜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승무원 지원 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격의 장점,
단점 등 대부분의 답변을 정말 본인의 이야기로 싹 다 뒤집어 엎듯이 바꿨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정말 지독한 노력파였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이 준비했던 것을 정말 달달달 외웠던 상태였었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상태라서 답변을 싹 다 뒤집어 엎어서 바꾸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스스로도 좀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막 이전에 준비했던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가 저랑 새로 준비했던 본인의 이야기 답변도 나왔다가 그 두 개가 막 뒤엉키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답변에서 진솔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도 본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전까지 있었던 단점들도 자연스럽게 고쳐졌습니다. 제가 첫째 단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눈빛이 강하고 눈웃음이 좀 과하고 인위적이다라는 것도 이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인위적이었던 눈웃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눈빛과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목소리도 반톤 높여서 했던 것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본래의 목소리 톤이 나오면서 안 좋았던 습관들도 덩달아 고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말렸던 것들이 본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층 편해졌고 꼬리 질문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면서 어느덧 꼬리 질문을 즐기면서 답변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상승했고 그때 대한항공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분께서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웃으시면서 사실 처음에 제 수업을 듣고 집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눈빛이 뭐가 강하다는 건지 눈웃음이 왜 인위적인 건지 자기는 모르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 든 생각이 이분이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을 했던 흔적과 노력이 있었기에 최종 합격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커밍 크루 강사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합격자분들을 봤었지만 이분은 정말 지원자분들 중에서 평균에 가까운 스펙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 승무원 입사 경쟁률이 낮을 때는 몇십 대 1, 그리고 높을 때는 몇백 대 1까지 가는 높은 경쟁률인데 지원자들 사이에서 평균에 가까우면 합격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지독한 노력을 하니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뤄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저 또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공채 임원 면접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쉽게도 이번 공채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다음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2024년에 많은 공채가 뜰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승무원이 될 기회는 여러 차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1차 면접에서 아쉽게 불합격을 하셨던 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준비를 하시면 2024년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약 7년 전에 저의 비커밍 크루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여기에 제가 써놓은 글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합격 문턱에 다가오신 상태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속의 그림처럼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셨다면 아마 지금 합격의 문턱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직전 공채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2024년 좋은 기운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꼭 2024년에는 윙을 달고 비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